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0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 68%인 34만 호를 청년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 70%로 정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죠. 매력적인 조건인데요. 청년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청년들한테 34만 호 공공 분양주택이더라고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네. 조건이 참 좋은데 청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관심이 없는지 우선 어떤 유형의 주택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 청년층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 내용이 사실은 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청년층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생이고 또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대출 등의 어떤 그걸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융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어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7차 청년 정책 조정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 쪽의 내용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참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공공 분양 주택을 50만 가구 중에 34만 가구를 좀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이 그 나눔형, 나눔형. 예, 나눔형, 그다음에 선택형, 선택형. 그다음에 일반형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분류해서 예. 새로운 유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예. 네. 그래서 요 나눔형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청년 원가 주택 예,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정책을 갖다가 표방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결합해서 이번에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분양을 저렴하게 분양을 받되 이렇게 시세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네. 저렴하게 받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는 한 20%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가 20% 돈만 있으면 예, 받을 그렇죠. 수 있다. 받을 수 있고 좋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저리로 40년간 아주 저리로 지금의 금리 수준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7, 8% 정도에서 한 3% 사이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급한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하는 것은 이 민간에서 사실은 나눔형은 네네. 시세 차익을 정부와 분양 받는 사람이 나눈다 그런 거예요? 예, 저거는 이제 시세의 70% 수준으로 이제 분양을 받는데 5년간 의무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예. 그래서 5년이 지난 뒤에 본인은 여러 가지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환매를 LH에다가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팔면 그 차익의 70%를 가져간다. 네, 그렇죠. 30%는 LH하고 나눠 갖는다. 그렇죠. 나눔형. 그런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선택형 같은 것은 이제 민간에서 내 집 마련 리츠를 모델로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민간에서 보면은 조금 살아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은 그때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구조로 하고 있는데요. 한 전체적인 어떤 그 민간에 있어서는 임대료로 저렴한 임대료로 한 6년간 살아본 뒤에 6년간 살아본 뒤에 나는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내 집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분양으로 전환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동안에도 저 전세 보증금 자체 임대료 보증금이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리의 임대 보증금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6년을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럴 때는 실제 4년을 더 살아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양 전환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최초 이제 시세 정도를 생각했던 분양가와 나중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온 그 분양가를 합쳐서 이제 그 나누어 가지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초기 부담을 덜고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눔형과 선택형으로만 두 개 중에서만 본다면 네네. 청년들이 네. 어떤 경우에 나눔형을 좀 선택을 하고 선택형이 있는데 선택하니까 네네. 선택형은 또 어떤 걸 할 건가? 네. 혹시 뭐 소득이라든지 현재 자금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까? 어떤 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눔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분양을 받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 주택 구입을 위한 준비가 일정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경우 초기에 자금 마련이 조금 일정 부분이라도 분양 금액의 20%는 있어요. 20%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내가 한 5년간 살고 난 뒤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나의 주택으로 선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좀 비중이 좀 방점이 두어져 있는 경우가 볼 수 있고요. 시장을 조금 긍정적, 조금 올라갈 것으로 그렇죠. 보는 사람들은 나눔형.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주거 안정이라는 곳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이 또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좀 약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심리적으로 볼 때 내가 우선은 전세 형태의 임대로 우선 살아보고 내가 그 해당되는 지역이 조금 더 내가 여러 가지 계획과 좀 많이 부합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할 경우에는 그런 임대 보증금 정도의 좀 자금만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임대형을 선택하고 그것도 6년 뒤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저렴한 어떤 가격으로 주택을 자신의 것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때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대출 자격이 되는지 또 초기에 자금 부분과 향후의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용이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감안하시면은 청년층에게는 이번에 어떻든 이 세 가지 유형 일반형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유형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해당되는 지역들의 나눔형과 선택형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번,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뭐 서울 주변이기도 하고 도심권에도 있기도 하고 이런데 예를 들어 나눔형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에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제 두어져 있는 나눔형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도심에 주로 나 있다. 네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지금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역세권이라든지 GTX가 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교통의 요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나눔형과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이 주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자세하게 국토부에서 나누어 가지고 단지별로 또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자신의 여러 가지 근거지, 직장이라든지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주요 근거지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왜 이 미혼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19살에서 39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특별 공급이 있다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있습니까? 네,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미혼 청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의 청약 제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충분한 그 보유 청약 가입 기간도 별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미혼이다 보니까 부양 가족 수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점제 100%로 이루어지는 공공주택의 분양에 있어서는 거의 미혼 청년들은 거의 뭐 자신이 분양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또 사실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5년간 5만 2천 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34만 호 중에서 사실은 미혼을 위해서 상당히 한 큰 어떤 10%에 가까운 그 물량을 별도로 해서 이제 미혼을 중심으로 주게 되는데요. 이 미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택 보유한 그 경력이 없어야 돼요. 전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지금 19세에서 지금 39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득 부분은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액의 140% 미만이라야 됩니다. 140%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뭐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미만인 경우라면 그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혼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산 보유 금액은 2억 6천만 원 이하라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정부는 향후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청년들이 그동안에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정말 열심히 취업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취업해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생각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기간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공익적인 또 공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미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상세한 요건들을 보충할 생각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분양주택을 5년 동안이긴 합니다만 50만 호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재원 마련 별 문제 없을까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공공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주택 전체 50만 호부터 해서 대부분의 자금이 공공에서 이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양 금액의 한 8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것도 사실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정부의 몫이긴 한데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사업 계획들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정부로서도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공급 상황들이 민간 시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본다면 이 공공 분양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 뭔가 변환시키는 그런 점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이 공공 분양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힘과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지금 벌써 7만 한 5천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좀 사전 분양 등을 통해서 한 3천 호 정도는 벌써 내놓겠다는 계획까지 연말에 바로 사전 청약을 하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양주택 외에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몇 가지 그 금융 규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다주담대 허용하고 LTV 담보 인정 비율 투기 지역에서도 50%. 워낙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인데 시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 규제 완화. 시장 반응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당초 사실은 이미 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그런 상급지로 이동을 생각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어느 정도 15억의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가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출의 문턱이 조금 완화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현재의 금리 인상 그 행진 자체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빠른 수요 심리 회복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그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 나눔형과 실제 선택형 또 일반형의 경우에 있어서 대출을 할 때는 현재의 DSR 4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대출 부분에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은 그 정부가 지금 대출 부분에서도 저리로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 50%인지 70%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DSR에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